오늘은 새벽 첫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꽤 먼 곳이지만 3년 만에 다시 개방한 곳이고 당일치기로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새벽에 청량역에 도착했는데요. KTX도 첫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 좌석도 있었네요. 덕분에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도 끝나가고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네요. 새벽 첫 열차라 열차 안에서 일출을 감상하면서 달려갑니다. 보기 힘든 해랑열차가 있었는데요. 승객들은 이곳에서 침대칸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중간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웅장한 나무 기둥이 인상적인데요. 건물 외관도 마치 한옥 건물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영주역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열차를 환승할 건데요.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영주역 앞에 새벽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굴국밥이 땡겼네요. 다시 영주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동해로 가는 무궁화호로 갈아탈 겁니다. 무궁화호에도 단독 좌석이 있었네요. 하지만 식당 칸이 없어진 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무궁화호 열차로 1시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여서 아직 아침 8시밖에 안 되었네요. 이 노선에는 유난히 짧은 터널이 많습니다. 그만큼 산악지형의 오지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절벽과 푸른 강물이 멋진 비경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치를 열차 차창으로 보며 갈 수 있다는 건 기차 여행만의 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걸어갈 길이 살짝 보이는데요.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출발한 시 1시간 정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오지 중의 오지라고 하는 승부역입니다. 1956년에 개통한 역인데요. 워낙 산이 깊어 하늘이 3평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승강장의 고객대기소도 정감이 넘치는데요. 이곳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철로 건너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이곳에 작은 매점과 식당이 있는데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오픈합니다. 산 쪽으로 가는 길은 낙동정맥 트레킹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걸을 겁니다. 이 트레킹 코스는 수해 복구를 마치고 올해 2월에 3년 만에 재개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걸어갈 코스는 철교와 작은 다리를 자주 건너는데요. 영상 속의 코스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중에 오지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높은 절벽과 깊은 계곡을 따라 걷는 코스에 가슴까지 시원해지네요. 수해 복구가 잘 끝나서 길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도 이 정도의 경치를 가진 걷기 좋은 코스는 정말 드문 편입니다.
조금 걸어가니 첫 번째 다리가 보이네요. 다리도 새로 복구를 했는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마치 비밀의 계곡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설레임을 느끼게 합니다. 오래된 바위 이정표가 있네요. 낙동정맥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곳곳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온통 푸르름과 예쁜 꽃들이 반겨주겠죠? (3년) 만에 재개방한 비경 계곡을 따라 걸으면 감탄만 나옵니다. 얼음이 녹으면 더욱 멋진 경치일 것 같네요. 큰 바위가 쌓여있는 구간도 있으니 신발은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추천드립니다. 벌써 산악회가 다녀가셨는지 곳곳에 리본이 보이네요. 이 코스는 계곡과 철로를 따라 걷다 보니 이런 특이한 구간도 자주 나옵니다. 잘 복구된 첫 번째 철로 구간입니다. 계곡과 철로 사이로 아슬아슬한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이런 독특한 구간은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할 겁니다. 출렁다리도 있네요. 제법 많이 흔들려서 아찔한데요. 이곳은 구암바위인데요. 거북이 머리와 등껍질 모양이 정말 똑같죠? 아찔한 바위 절벽은 나무 데크길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절벽과 너무 가까워서 바위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네요. 두 번째 철교가 나왔습니다. 철교를 지나면 다시 계곡길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복구된 모습을 보니 3년이 걸릴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꽤 긴 출렁다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기둥에 멋진 시를 적어 놓으셨네요. 출렁다리를 지나면 더욱 아찔한 절벽 데크길로 이어집니다. 저 멀리 단선 철교가 보이네요.
때마침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지나갑니다.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저 열차를 이용해도 동일한 코스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인봉과 선약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연인이 1년에 한 번 이 봉우리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연인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이 소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휠 수 있을까요? 마치 물음표처럼 생겼는데 정말 희한하죠? 이곳에서 다시 계곡 아래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계단이 없어서 위험했었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수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이 바위는 평상바위라고 하는데요. 넓은 바위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일품이라 편하게 쉬었다 가기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음 역까지 1km 정도 나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도 쉼터가 있었는데요. 나무 데크가 편하겠는데요. 복구된 구간에 초록색 천을 깔아 놓았는데요. 멀리서 보면 마치 잔디길 같습니다. 이곳이 제2철로 구간입니다. 누군가 예쁜 벽화를 그려 놓았네요. 특히 고래 벽화가 아주 멋있는데요. 벽화를 조금 더 채워 넣으면 아주 멋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니 재미있는 조형물이 보이네요. 이곳은 눈사람 전망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중간 목적지에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전망대 계단도 새롭게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아주 작은 열차 승강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민자 역사인 양원역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열차가 서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역사를 만들어서 이제는 열차가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중하고 작은 대합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곳은 영화 기적의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합실을 구경하고 다시 계곡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원곡교라는 다리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맞은편 절벽에 멋진 빙벽이 생겼네요. 다리를 지나 이제 두 번째 코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코스에는 아직 복구가 안 된 일부 구간이 있어서 우회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곡을 계속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네 번째 철교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온이 영상 5도가 넘었지만 아직 이곳은 얼음으로 가득하네요. 철교를 지나면 다음 역인 분천역까지는 약 6km 정도 남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건너는 다리입니다. 다섯 번째 철교를 지나가면서 계곡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작은 다리를 건너서 계곡을 다시 건너갑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통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스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코스네요. 이곳은 용골 쉼터라고 하는 작은 매점인데요. 코스가 재개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매점이 영업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용골 쉼터를 지나면 산 위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잠시 산 능선을 따라 트레킹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전체 코스 중에 유일한 경사가 있는 구간입니다. 오솔길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폐쇄된 구간의 우회로 갈림길입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가는 구간인데 지금은 폐쇄가 되었고 왼쪽으로 우회로가 이어집니다. 임시 나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숲길도 잘 되어 있어서 피톤치드가 가득한 길인데요. 잠시 계곡을 벗어나 잘 가꿔진 숲길을 걷는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 작은 돌과 나무로 만든 표지석은 정말 귀엽죠? 여기에서 분천역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봄이 되면 물소리가 정말 크게 들릴 것 같은 곳이네요. 이 다리가 지금은 폐쇄된 비동 철교입니다. 원래는 다리 위로 건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 인도교를 세울 계획이고 지금은 건널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철교 아래로 우회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도 아주 예쁜데요. 이제 마지막 다리가 보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는 계속 포장도로입니다. 낙동강의 비경을 따라 걷는 코스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비동 1교인데요. 작년 12월에 새로 세운 신상다리입니다. 일반 도로이긴 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걷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구간은 낙동정맥 트레일의 일부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넓은 솔밭이 나오는데요. 금강송 오솔길 쉼터라고 합니다. 경치도 좋고 쉬기에도 좋아서 점심 먹고 가기 딱 좋은 곳이네요. 이 다리는 비동 1교인데요. 작년 12월에 같이 세워진 쌍둥이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너 쭉 도로를 따라 걸어가시면 큰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이 오늘의 종착점인 분천역입니다. 충북역에서 여기까지 총 13.6km이고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분천역에는 유명한 산타 마을이 있는데요. 아주 예쁜 마을이고 맛집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뒤풀이를 하고 5시 열차를 타고 복귀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 곳이라 볼거리가 참 많은 마을입니다. 때마침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서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 반가운데요. 열차 내부도 정비가 되었는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저는 12시 54분 무궁화호를 예약했는데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오늘 걸었던 길을 회상하며 다시 복귀했습니다. 곧 봄이 오면 훨씬 아름다운 길이 되겠죠? 다시 영주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열차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역 앞에 식당들이 거의 다 열었네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남김없이 싹 비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는 3시 10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열차로 서울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오지이지만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코스인데요. 3월까지는 배낭에 아이젠을 꼭 챙기시고 충분한 물과 간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